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식물의 성장과 영양분의 연관성을 알 수 있게 되고 식물이 보내는 영양분 결핍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액의 농도와 공급량에 따른 식물의 성장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식물 재배기의 토양 습도 값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의 파장이 식물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죠. 오늘은 물과 양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재배기에서는 어떻게 물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공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식물 재배기란다. 식물 재배기에 어떤 식물을 심을지 생각해봤니? 제가 좋아하는 상추를 키울래요. 그래, 상추는 자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이게 상추 모종이구나. 물도 많이 주고 빛도 쬐어주었으니 잘 자라겠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많이 자라지 않았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구나. 양액을 줘버렴. 양액이 뭐예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야. 사람에게는 영양제 같은 거란다. 상추는 키운 지 4주 정도면 수확할 수 있는데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잎의 색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물에 영양분을 녹인 양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에게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해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물과 햇빛,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면서 영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질소, 인, 칼륨 등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3대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질소, 인, 칼륨이 바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핵심 구성원소로 식물의 성장에 관여하며 이는 씨앗의 발화와 뿌리 성장에 그리고 칼륨은 꽃과 열매의 성장에 관여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염소, 절, 구리, 망간, 니켈, 아연 등도 필요합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식물의 잎이 타거나 색이 변하게 됩니다.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흙에 있는 영양분을 같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주는 물도 중요한데요. 사람이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는 것처럼 식물도 좋아하는 물이 있어요. 식물이 좋아하는 물은 pH 6.5에서 7.0 사이의 물인데요. 이때 산성도란 물이 가지고 있는 산의 세기로 pH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은 pH 5.8에서 8.5 사이가 적당하고 물고기는 pH 5.8에서 8.5 사이의 물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식물은 pH 6.5에서 7.0 사이의 물을 주었을 때 영양분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은 식물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꽃과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식물에게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결핍 증상은 주로 잎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식물의 잎에 생긴 변화를 통해 어떤 양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며 확인해 볼까요? 붕소가 부족하면 어린 잎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구부러져 떨어지고 황이 부족하면 반점이 없고 연맥과 잎이 모두 누렇게 변해요. 그리고 망간이 부족하면 연맥은 초록색을 띠고 잎이 누렇게 변해 그물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연 결핍 시 연맥 중간에 반점이 생기고 색이 누렇게 변합니다. 마그네슘 결핍 시 아래쪽 잎부터 연맥 사이가 누렇게 변하고
잎이 떨어집니다. 또한 인결핍 시에는 잎의 크기가 다른 잎에 비해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칼슘이 부족하면 어린 잎이 구부러지고 가장자리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이 부족하면 연맥이 초록색을 띠고 잎은 누렇게 변하고, 구리가 부족하면 연맥은 밝은 색을 띠고 잎은 누렇게 변합니다. 또한 몰리브덴이 부족할 때는 오래된 잎부터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연맥 사이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칼륨 부족 시에는 갈색 반점 발생 또는 잎 끝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 질소가 부족할 때는 위쪽 잎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아래쪽 잎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엔트리를 실행한 다음 05 언더바 토양 습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교재를 확인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끝나면 전체 화면으로 바꾼 다음 시작하기를 클릭해 실행합니다. 그리고 관수 시간 설정을 각각 클릭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양분 외에도 필요한 영양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식물 재배기에서는 물에 양분을 섞은 양액을 공급하지만, 만약 양분이 너무 많은 양액을 식물에게 자주 주게 되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이 과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소가 과하면 줄기나 잎이 연약해지거나 지나치게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이 과하면 열매를 적게 맺을 수 있으며 마그네슘 결핍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영양분이 부족하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결핍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신호를 알아내어 자동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센서는 없을까요? 이러한 센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 이런 센서가 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발명한다면 흙 속의 영양분을 분석하는 센서나 식물을 촬영한 다음 분석해주는 센서가 있으면 좋겠죠? 식물은 많은 영양분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물을 섭취하면 식물이 흡수한 영양분을 함께 먹는 것이 될까요? 식물이 섭취한 영양분뿐만 아니라 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소도 함께 먹습니다. 식물마다 다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골고루 먹으면 우리 몸이 튼튼해집니다. 오늘은 식물의 재배 환경 중 토양 습도와 영양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물 재배기의 제어 페이지에서 토양 습도에 따라 물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직 토양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확인하는 센서가 없어 아쉽지만 여러분이 커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